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있는 것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고 나서야 너무 늦게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만수 씨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카페. 30대 초반의 정희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누가 봐도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외모였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만 해도 100억 원이 훌쩍 넘었죠. 왜 그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을까요? 정희는 20대 시절 자신의 재산 때문에 다가온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친구는 사실 재산만 노리고 있었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는구나. 그 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래서 그녀는 재산을 완전히 숨기고 평범한 카페 알바생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정희는 만수를 만났습니다. 만수는 30대 중반의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작은 건설 자재 회사에서 일하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었죠.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런 그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6개월간 연애를 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수의 어머니였습니다. 만수가 정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어머니 박 씨는 첫 인사도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정이 어디예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친척은? 재산은? 정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척과는 연이 끊겼고 재산은 없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왔어요.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이 무슨 결혼을 해?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지참금은? 어머니, 만수가 말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예의는 있어야지. 빈손으로 오겠다는 게 말이 돼?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흥?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박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는 안 돼. 아무것도 없잖아. 나중에 우리만 고생해. 하지만 만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희가 좋아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결국 박 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희를 인정하지 않았죠. 결혼식 당일 정희 쪽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 후 정희는 만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평범한 삶이 좋았죠. 하지만 시어머니 박 씨의 태도는 결혼 전부터
이미 좋지 않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빈손으로 온 주제에 뭘 바라는 거야? 정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박 씨는 늘 뭔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다고 솜씨가 느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아들 팔자야. 결혼 전부터 시작된 박 씨의 불만은 함께 살면서 노골적인 구박으로 변했습니다. 정희는 시댁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정희를 보며 늘 불평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나마 너는 살림은 하네. 하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늘 독이 섞여 있었죠.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그거라도 해야지. 돈도 못 벌어오면서 정희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더 큰 문제는 만수였습니다. 남편 만수는 어머니가 아내를 구박해도 한 번도 정희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제지도 위로도 없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또 정희를 나무랐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너는 요리 솜씨가 그것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도 재주가 없으면 소용없지.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그때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뭐가? 내가 며느리 교육을 하는데 너가 왜 나서? 만수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간병은 모두 정희의 몫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정희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씻기고 식사를 떠먹였습니다. 병원 간병인을 쓰자는 제안에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간병인 쓸 돈이 어딨어? 그 돈으로 차라리 약이나 더 사지. 너가 하면 되잖아. 만수는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게 가족이니까. 결혼 5년째 되던 해 만수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다니던 건설 자재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희야, 사장님이 회사를 나한테 넘기신대. 정말요? 잘 됐네요. 근데 인수 자금이 좀 필요해. 은행 대출도 받고 해야 하는데. 정희는 그때 자신의 재산을 꺼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제가 일 더 나가서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그렇게 번 돈을 모두 남편에게 보탰죠. 2년 후 만수의 사업은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회식이야. 사업하려면 접대도 해야 하는 거 몰라? 정희는 불안했지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정희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수의 핸드폰에서 한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것입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미안,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내일 만나자. 알았어요. 사랑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만수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얘기 좀 해요. 뭔데? 피곤한데. 정희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여자가? 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그냥 그런 거야. 진심은 아니야. 정희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아버님 간병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겠어. 만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만날게. 정희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죠? 그래, 정말이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만수의 바람은 계속됐습니다. 정희는 알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제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만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에게 더 차갑게 대했죠. 밥은 했어? 네, 식탁에 있어요. 됐어. 밖에서 먹고 올게. 만수는 그렇게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또 안 들어와? 네. 쯧쯧, 바쁜가 보네. 그래도 밥은 차려놔야지. 며느리가 할 일을 해야지.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바람피웠던 여자,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만수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만수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화려한 외모에 애교 많은 성격. 만수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오빠 같은 사람이 진짜 멋있어요. 집에 있는 아내는 오빠 가치를 몰라요. 그래. 정희는 나를 이해 못해. 제가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만수는 수진과의 만남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정희는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냥 일시적인 실수일 거야. 하지만 만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만수는 정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정희는 예상했지만 듣고 나니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것만은 아니야. 당신하고는 애초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아버님 간병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그게 뭐가 대단한데? 그건 아내가 당연히 할 일이잖아.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래. 그리고 솔직히 당신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어. 돈도 못 벌어오고 친정 도움도 못 받고. 만수의 말에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미안해. 정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실 거예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까요? 그건 상관없잖아.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해 드릴게요. 만수는 예상외로 쉽게 승낙하는 정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11년의 결혼 생활. 그 긴 시간이 작은 가방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는 거야? 네. 그래, 나가. 애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었어. 우리 아들은 이제 더 나은 여자를 만날 거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오면 살림도 더 잘하고 돈도 벌어올 텐데 정희보다 100배는 나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비극을. 이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일주일 만에 정리됐습니다. 만수는 정희에게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남편분의 부정행위가 명확한데 위자료라도 받으셔야죠. 변호사가 권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사실 정희는 언제든 자신의 재산을 밝히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진짜 나를 몰랐어.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정희는 조용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혼한 지 2개월 후 만수의 삶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회사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외상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힘들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오빠 미안한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바빠. 수진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또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만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빠 요즘 회사 상황 안 좋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안정적인 남자가 필요해요. 안정적?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해준 건 인정해요. 근데 이제 오빠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수진아, 나 정이랑 이혼까지 했잖아. 너 때문에. 누가 이혼하래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좋아한다고만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오빠의 돈이 좋았던 거예요. 오빠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수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만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만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사무실도 차도 빚만 수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만수와 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만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었죠.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여자는 어디 갔어? 연락 안 해요. 당연하지. 돈 없으면 여자들은 다 떠나는 거야. 정희는 그래도 끝까지 있었잖아.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는 정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었지.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지. 힘들 때 위로해주는 목소리가 있었지.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정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더 나은 남자를 만났을까?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삶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이혼 후 본래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나은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1년간 방치했던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 작은 호텔 체인을 인수했고 몇 년 만에 서울의 3개의 호텔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희는 업계에서 촉망받는 여성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사교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도 극도로 꺼렸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나요? 비서가 물었을 때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피곤해요. 저는 그냥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사실 정희는 11년간의 결혼 생활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돈이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구나.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랑조차 지킬 수 없구나. 그녀는 더 이상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편했고 혼자여서 자유로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희는 전 남편과 시댁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득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정희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일용직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만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만수는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더라? 여성은 영정사진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정희? 여성은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왜 여기에? 문상 왔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희는 봉투를 조이금함에 넣었습니다. 만수는 그 봉투의 두께에 눈이 갔습니다. 상당히 두꺼웠죠.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당신은?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명복을 빕니다. 잠깐. 만수가 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사는데? 옷차림이 예전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정희는 만수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니까요. 정희야, 나. 그럼 안녕히. 정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떠난 후 만수는 조이금함 앞에 섰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방금 그분 조이금을 1,000만 원이나 넣고 가셨네요. 뭐라고요? 1,000만 원이요. 아, 그리고 이 명함도 두고 가셨어요. 관리인이 건넨 명함을 본 만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H&J 호텔 그룹 대표이사 박정희. 호텔 그룹의 대표라니.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H&J 호텔 그룹. 검색 결과에 정희의 사진이 떴습니다. 침묵의 여왕 박정희 대표. 3년 만에 자산 500억 기업 일고. 강남 세계 호텔 소유. 업계 주목하는 40대 여성 사업가. 검소한 삶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성공 스토리. 만수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그 정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아니다.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가던 만수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박정희 대표는 20대 후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상속? 20대 후반에? 그럼 결혼 전부터 이미 돈이 있었다는 말인가? 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강남 일대 부동산 3곳 소유.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 100억 원대로 추정. 10년간 조용히 지내다 이혼 후 본격적인 사업 시작.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보다 검소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1년을 함께 산 아내가 사실은 거대한 재산을 가진 여자였다는 것. 그녀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딘 이유. 가난 속에서도 묵묵히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이유. 이혼할 때도 단 한 푼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정희는 진짜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하지만 만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아내를 위로하는 대신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구박할 때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린, 더 예쁜 여자에게 눈이 멀어 바람을 폈습니다. 결국 그 여자를 위해 정희를 버렸습니다. 만수는 핸드폰을 들고 정희의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죠. 검소하고 조용한 경영 스타일로 유명. 직원들에게는 따뜻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냉철한 판단.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11년 동안 뭘 본 거지? 바로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자고 있어? 오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중에. 엄마. 만수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정희 봤어요. 뭐? 왜 왔대? 문상 왔어요. 그리고 만수는 핸드폰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보다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호텔 그룹 대표? 이게 말이 돼?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이미 돈이 있었대요. 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당하면서도 참았던 게 진짜 저를 사랑해서였나 봐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는 처음으로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만수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정희 생각만 났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엄마가 구박할 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막아줬더라면,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2주 후 만수는 용기를 내어 정희가 운영하는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화려한 로비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프런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이 되어 계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죄송합니다만, 박정희 대표님은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만수는 난감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정희의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만수 씨 맞으시죠? 저는 대표님 비서 김 과장입니다. 네, 정희. 아니,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서 대표님께서 면담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번만 더. 만수 씨. 김 과장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 그분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온 만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네온사인, 고급 차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아니,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낡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자 습기 찬 벽과 오래된 가구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문 위쪽으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딘가 저 불빛들 사이에 정의도 있겠지요. 아마도 넓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편안한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제 그녀 곁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희는 사업을 더욱 확장했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사회에 기부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죠.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도 내 인생의 일부였어.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이제 만수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내가 그때 정희를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수는 밤마다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정이었구나. 돈 많은 여자가 복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있는 것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보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결국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만약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디 소중히 대해주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내일도 있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세요.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